자, 106페이지 보시면 용도지구의 종류라고 나와있죠. 페이지 106페이지. 자, 용도 지구라는 건, 자, 지구는 지역보다 좁은 개념이니까 관할 토지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용도라는 건 이제 쓰임인데, 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쓰입니다. 즉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제 비서나 보약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약이나 비서. 그래서 보약 꼭 하나 먹을 필요 없고 비서도 꼭 한 명 둘 필요 없으니까 용도 지구는 지역과 다르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할 토지 일부를 이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보면은 일단 법에서 9개로 분류를 합니다. 9개로. 그 9개의 분류가 표에서 보면은 조금 진한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9개의 분류입니다. 제가 그 책이랑 순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은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 그 다음에 방화, 방제,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그 다음에 취락,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하면은 총 9개의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자, 근데 보면 이 용도지구라는 건 이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도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관지구, 경관 보호하는데, 고도지구,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그 다음에 방화지구, 불안하게 조심하고, 방제지구, 재해 예방하고, 보호지구는 뭐 보호하는데, 그 다음에 취락지구,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이 필요할 때고, 개발진흥지구는 뭔가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랑 복합 용도지구, 이런 것들. 그래서 취락, 특정, 복합 용도지구, 요 세 가지 말고는 충분히 단어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읽어보면은 고도지구 먼저 나오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밑줄 최고한도를 규제. 예전에는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를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만을 규제합니다. 최고한도만.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그다음에 취락지구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개발진흥지구 보시면은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풍수의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일단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즉 지금 읽은 것들은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은 이렇게 9가지,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구는 9가지가 있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자,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게 경, 방, 보, 취, 개. 요렇게 5가지. 이 5가지는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합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고, 방제지구는 역시 똑같이 시가지,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보호지구,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조금 많은데 주거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저번 주에 관리계획의 입안 제안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 입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용, 산, 기, 지라고 했었죠.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 이렇게 5가지로 세분을 합니다. 이렇게. 자, 요게 용도지구의 분류입니다. 자, 용도지구에서 대표적으로 다 나오는 문제. 다음 중 용도지구가 세분되는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해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이 되는 건데, 이거에다가 하나 이상한 거 넣는 거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생태계 경관지구 이렇게 세분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세분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상한 걸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보호지구도 역사, 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인데 자연보호지구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걸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세분되는 걸 옳게 연결했는지, 그게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을 물어봅니다.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 근데 제가 방금 별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의미가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유의하셔야 되는 단어들을 제가 지금부터 읽으면서 몇 가지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보면은 고도지구는 아까 했죠. 건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것.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하는 곳인데, 자연, 시가지, 특화. 보면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렇겠죠? 그다음에 시가지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인데,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거기 밑줄, 건축물. 자,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그러니까 한강변이라든지 저쪽에 뭐 미사리 이런데 수변 주변에 경관을 보호하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요 주변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여러 가지를 이제 보호를 하는데,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거기 밑줄, 시설 및 지역, 시설 및 지역. 아까 특화경관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라고 했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입니다. 시설 및 지역. 시설 및 지역. 이게 차이점이겠죠. 뭐 전통 사찰 등이라고 했으니까 오래된 사찰 주변. 그런데 근데 특화경관지구는 뭐 아까 남대문, 동대문처럼 건축물,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요거는 이미 바꿔서 시험에는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해서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이라고 아까 저 위에 보면은 보호지구 옆에 보면은 세분되는 거 그 위에 중요시설물 뒤에 4가지가 있죠.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요 4가지가 중요시설물입니다.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보호와 기능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구분하죠. 주거는 주거기능 밑줄 하시고, 산업유통은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 밑줄.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관광휴양 밑줄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즉 특정한 목적을 위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그 다음에 특정 보시면은
복합이 먼저 나와 있죠. 복합은 주거, 공업,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 거기 밑줄 둘 이상 밑줄. 위에 있는 세 가지 주거나 산업유통, 관광, 휴양 중에 둘 이상을 결합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복합개발진흥지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거기 밑줄 외의 기능, 외의 기능. 그러니까 위에 있던 세 가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빼고 나머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여기 특정개발진흥지구 해서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복합이랑 특정을 순서를 바꾸죠. 복합 그리고 특정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곳인데 시가지에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급경사지 주변에 하면은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세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불 안 나게 조수면 하는데 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뭐 의미 전달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빼먹은 거 한번 보죠.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랑 집단 취락지구로 구분을 하는데 어디에 지정을 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106페이지에 나오죠. 106페이지.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부터 보시면 밑줄 합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거기 개발 제한 구역은 동그라미.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내지는 뭐 집단 취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은 취락지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농림지역인 거죠.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에는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농림지역에도 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살고 심지어 개발 제한 구역에도 사람들은 삽니다. 근데 자, 이 농림지역을 보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겠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마을 주민들이 중간에 이렇게 마을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취락이라고 부르는 취락. 자, 근데 도시지역이랑 농림지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도시지역이랑 농림지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농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다만 이 농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삶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배민에 주문하면 금방 오지만 여기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되게 멀리 위치합니다. 배달이 안 되는 것도 많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도시지역에 살면 도시가스를 쓰지만 여기는 심야전기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야 뭐 이제 핸드폰 같은 게 안 터지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런 곳은 핸드폰이 안 터지고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림지역과 같이 거기에 나왔던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곳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삶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 여기 사는 사람들, 농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자 못 시켜 먹고 짜장면 못 시켜 먹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못 쓰고 심야전기를 써야 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곳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가능한 곳들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이 취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이 삶의 편의성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편의성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취락지구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림지역에는 지을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들을 더 짓게 해줍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도 이제 막 농림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노래방 가고 싶은데 노래방을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30분, 1시간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취락지구 안에서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의 그 삶의 편의성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하는 게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그래서 어디에 지정하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정하면 자연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면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는 게 나오는데 107페이지 위에서 방제지구 밑에 있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보면은 밑줄합니다.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 자, 목적은 이렇게 앞에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내지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내지는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 거기 밑줄하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요게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자, 보죠. 여기가 이제 신도시인데 신도시에 가보니까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자, 신도시다 보니까 주거지역에는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겠죠.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앞에 보니까 도로, 길 하나를 건너니까 바로 상업지역인데 여기 뭐 4차선 도로 정도 된다라고 해보죠. 4차선 도로 하나 건너니까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에는 이제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들을 지어보는 겁니다. 노래방, 그 다음에 단란주점,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이런 유흥시설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 이제 모텔, 숙박시설 요런 것들이. 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들이 지어졌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들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게끔 토지를 활용하는데, 자, 주거지역 앞에 길 하나 건너니까 바로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모텔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남편들이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 집으로 안 오고 맨날 이쪽에 들어가는 이쪽에. 애들도, 이 아파트에 사는 애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 맨날 보는 게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모텔 이런 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길 앞에 쭉 있으니까. 해서 여기 있는 아줌마들이, 이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들이 참지 않겠죠. 가가지고 야 니네 나가 데모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상업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상업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 비싼 상업지역의 대로변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영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활용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남편들이 맨날 여기 가니까 부부싸움하고 애들이 이런 거 보고 와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런 데 쳐다보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떨어져 있는 주거지역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요 상업지역의 맨 앞에 블록 여기에다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 내지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을 합니다. 야, 니네 좀 들어오지 마. 니네 들어오지 마. 유흥시설, 뭐 이런 것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모텔, 숙박시설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앞에 블록에는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여기는 아파트를 예를 들었는데 학교가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학교 주변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다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라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장사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뒤로 가, 뒤로. 갈 사람은 알아서 다 찾아가니까 니네 좀 뒤로 가. 앞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니네가 앞에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에 나가봐도 모텔이라든지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큰 길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뒤쪽으로, 뒷블럭에 한 블럭, 두 블럭 들어가면은 그런데 숙박시설들이 쭉 위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하나의 예시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복합용도지구죠. 자, 지역의 토지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동그라미 완화. 자, 완화니까 이건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특정 용도,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복합 용도지구.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요렇게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요렇게 일반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자, 요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뭐 역세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주거지역, 노란색으로 빗금친 이 주거지역은 지금 상업지역과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선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을 할 때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도로변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좀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좀 복합적으로 상업 기능을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고 싶더라라는 거죠. 그때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의 기능도 띄게끔 개발하고 싶어서 지정을 하는 게 요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하나 있었죠. 그게 준주거지역.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도 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근데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은 건축 제한도 완화가 되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올라가죠. 자, 일반 주거지역에 아까 건폐율 최대 한도는 얼마였죠?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일반 주거지역은 60이나 50이었죠. 근데 준주거지역은 70까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 한도가 200, 250, 300이었는데 준주거지역은 500이나 됩니다. 500이나. 뭐 만약에 1종 일반이나 2종 일반이었으면은 용적률 최대 한도가 2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지역에 4층 정도까지밖에 건물을 못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7층, 8층짜리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 근데 이 지역의 기반 시설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중이용 건축물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종전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여기서는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은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 같고 그럴 때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요거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행위제한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는데 요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 때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라는 겁니다.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뭐 용도지역 사이의 경계선이라든지 도로변에 위치하는 이런 토지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이거 지정 요건은 제가 3월 달에 할 건데 그 밑에 있는 박스 안에 보면은 1번만 좀 보죠.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은 건축제한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다 같이 바뀌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돼서 해당 용도지역의 뭐만 완화해준다고 하죠. 거기 밑줄 건축제한만 완화할 때 그게 적합할 때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 제가 각각의 용도지구의 분류랑 그 다음에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외우긴 해야 됩니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내가 암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용도 지역만큼은 1, 2호를 넘기시면 안 되는데 용도지구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시간 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근데 뭐 너무 늦게 외우는 건 좋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107페이지 그 밑에 보면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이라는 게 나오고 일단 요거는 3월달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 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지구는 관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즉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서 법으로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용도지구는 법이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 자, 우리 지역에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지 마음대로 우리 동네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 용도지구라는 건 규제죠. 기본적으로 규제. 법이랑 대통령령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지사가 막 만들어내가지고 지 마음대로 우리 동네에다가 막 규제를 합니다.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들이니까 법이랑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조례로 법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자, 요건은 쉽게 해야 될까요? 어렵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이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해서 보시면은 시, 도,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시, 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 동그라미 조례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그러니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법에서 정하지 않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새로운 용도지구를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건은 쉽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엄격한 요건 하에. 그래서 그 박스 옆에다가 요 말 하나 써주시오. 엄격하게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밑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제도만으로는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밑줄,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위 제한이 규제라고 했죠. 이 규제라는 건 언제나 최소한도로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제. 그 다음에 3번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밑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이런 것들 하지 마라고 정해놨는데 지자체 조례로 지 맘대로 이건 해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자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엄격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행위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요게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용도지구를 신설하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4번의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 이런 것들도 일단 지금 놔두시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5번에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조례로 법이랑 대통령령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를 추가적으로 더 세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세분하는 거에. 해서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뭐냐면 요거 경관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요렇게 세 가지 경, 중, 특 요렇게 할 건데, 자 보면 책을 보죠. 시, 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 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 동그라미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밑줄 하시고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밑줄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가 세 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해서 경, 중, 특 이렇게 기억을 하죠. 경, 중, 특. 그래서 용도지구는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저렇게 정하고 조례로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해내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분도 조례로 추가적으로 더 세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110페이지 용도지구의 지정의 효과라는 게 나오죠. 용도지구 지정의 효과. 자, 용도지구는 왜 지정할까요? 라는 겁니다. 왜 지정할까요? 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하려고 지정을 했죠. 규제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하려고. 마찬가지 용도지구도 규제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따라붙는 행위 제한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근데 용도지구에서는 행위 제한을 건축 제한을 합니다. 건축 제한. 이 건축 제한을 저번 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나 종류나 규모 등을 제한한다고 했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규제는 건축 제한입니다. 이 건축 제한, 자, 원칙은 어디서 하냐면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근데 예외적으로 역시 연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조례로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3월 달에 하겠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용도지구는 보시다시피 조례랑 엄청 관련이 깊은 겁니다.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신설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해서 용도지구는 그 앞에 우리 그 105페이지에 보면은 제3절 해서 용도지구 제도라는 게 있죠. 그 옆에다가 조례라고 좀 크게 써두시죠. 용도지구를 보는 순간 조례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용도지구를 보는 순간. 그래서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례로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해서 보면은 110페이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걸 저는 건축 제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 동그라미 조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앞쪽에 조례. 다음에 다음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위 규정에 맞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조례로 정하는 걸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가로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거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지구에서는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을 원칙 조례로 한다라는 거. 경관지구. 근데 조례로 안 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그게 2번에 보시면은 고도지구라고 나오죠. 2번에 그 111페이지 고도지구.
그래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죠. 관리계획으로. 자, 경관지구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고도지구에서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즉 조례로 안 하는 게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5가지가. 그거는 제가 3월 달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것만 조례만 좀 기억할, 조례만. 자, 보시면은 용도지구는 여기까지 할 건데 관할토지 일부에다가 지정하는 거고, 이 용도지구의 쓰임은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약이나 비서 같은 것들이라고 했죠? 해서 보약 꼭 하나 먹을 필요 없고 비서도 꼭 한 명 둘 필요가 없으니까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는 법에서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게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칠학,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경관지구는 다시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우리가 그 여중생은 보호를 해야겠죠. 여중생? 여중생은 보호해야 된다. 여중생을. 그 다음에 뭐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뭐 이거는 그냥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말이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 봤는데 참 말이 잘 안 돼가지고 2문자 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운다 하시는 거 있으면은 요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개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칠학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였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그 다음에 집단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용도 보면은 용도지구라는 건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지역이 있어야 그 지역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2차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는 건 그 밑에 용도지역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관리계획의 내용에 1번에 보면 용도지역이랑 용도지구를 붙여 써놓죠. 얘네는 항상 같이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얘네는 용도지역이랑 용도지구는 붙어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지정하는데 요것만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게 집단 칠학지구입니다. 이렇게. 특이하니까 시험에도 자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칠학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목적을 위주로 개발하는 곳.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내지는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건축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 강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이랑 대통령에 의해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새롭게 신설해내는 게 가능합니까? 뭘로?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다만 요건은 엄격해야 되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위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게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기 위한 요건이고,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있죠. 그게 3가지, 경, 중, 특 해서 경관,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요 3가지는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합니다. 원칙은 뭘로? 조례로. 그래서 조례로 신설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지정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이렇게.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왜 조례랑 관련이 깊냐라고 해보면은, 자,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을
즉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용도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그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줄 수 있는 각종 처방들을 다 한 거죠. 그 현대의학에 정해져 있는 각종 처방들이 법이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방들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처방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근데 내 몸이 안 낫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퇴원을 해서 뭐 하죠?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러 가야죠. 민간요법으로 민간요법. 그러니까 용도지구도 마찬가지.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에서 정해진 딱 이러한 방법들을 써봤는데도 그 기능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끔 니네가 알아서 그 지자체의 사정에 맞는 방법들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세분도 해보고 새로 만들어도 보고 규제도 지자체 조례로 알아서 해보라는 겁니다.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끔 용도지역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용도지구가 조례랑 관련이 깊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래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들은 제가 3월 달에 할 겁니다. 쭉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몇 가지 봐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요것도 일단 3월 달에 하죠. 115페이지도. 그 다음에 쭉 됐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 117페이지 용도구역제도라는 게 나오죠. 자, 1번에 용도지역 했고 용도지구 했고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종류도 몇 가지 안 되고. 보면은 페이지가 117페이지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에서 구역 마찬가지 관할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하는 건데,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지역은 관할토지 전부에, 그 다음에 지구랑 구역은 관할토지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는 마찬가지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자, 용도구역이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구역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죠. 1번 용도구역에 의해서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따로 정함, 우리가 강조되어 있는 글자 그 뒤에 따로 정함이라고 거기 밑줄에 보죠. 자, 용도구역은 관할토지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각각의 용도구역들마다 따로 정하겠다랍니다. 따로 정함. 해서 보면은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 즉, 용도지역, 지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쓰이는 게 용도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1차적으로 지정이 되고 그 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2차적으로 용도지구가 투입이 돼서 그걸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지역이랑 지구는 붙어 다닌다라고 했죠. 근데 구역이라는 건 지역, 지구랑은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관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할 토지 전부에다가 1차적으로 지정하는 건 용도 지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1차적으로 전부에다가. 그래서 여기 주거지역,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1차적인 규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가 없지만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투입되는 애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이 주거지역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1번 용도지구를 투입을 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2번 용도지구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비서나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가. 비서 한 명 있을 필요 없고 보약도 하나만 먹을 필요 없죠. 이렇게 두 개, 세 개고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용도구역이라는 건 지구나 지역이랑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따로 정합니다. 따로 정하니까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역, 지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이런 데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이랑 또 다른 목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 지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얘네는 따로 쓰용, 따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구역이라는 건 그 목적들을 각각의 용도구역들마다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중복 여부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구역도. 자,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데 요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용도지역, 하나의 토지에다가 용도지역이랑 용도지역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은 중복이 안 되니까. 근데 용도지역에다가 그 위에 지구를 지정할 수는 있죠.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역에다가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또 지구를 지정하는 거 이런 거 됩니까? 됩니다. 지구는 비서나 보약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하나 있는데 지구가 있고 그 위에다가 땡땡 구역 이런 걸 지정하는 것도 될까요? 됩니다. 지구나 구역도 중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뒤에 지구가 있고 그 뒤에 또 지구가 있고 그 뒤에 구역이 또 지정이 된다.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용도 지역이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다라면은 나머지 형태의 중복은 모두 허용합니다. 대신에 여기 1번처럼 용도 지역끼리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용도 지역끼리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지만 나머지 형태, 용도 지역이 하나라면은 나머지 형태의 모든 중복을 허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이 하나면 됩니다. 용도 지역만 하나여야 되고 나머지는 모든 형태의 중복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용도 구역은 일단 그 목적을, 쓰임을 각각의 용도 구역들마다 따로 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용도 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좀 봐야겠죠. 그 용도 구역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17페이지에 2번 개발 제한 구역이 먼저 나오죠. 자, 하나씩 써보면은 종류는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산 자원 보호 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 보면 6번에 있는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구역으로 끝나서 이게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만들어질 때, 입법할 때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용도구역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5가지로. 그 중에서 요 4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일단 크게 5가지인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 그 다음에 종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쓰임을 따로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지정 목적을 알아요. 지정 목적.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부터 보면은 국장은 밑줄 하시고, 국장 밑줄.
그 뒤에도 쭉 밑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거기 밑줄. 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밑줄.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네, 용도 구역의 지정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 이게 개발 제한.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건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시도지사 밑줄 하시고 거기 3번에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1번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시도지사 맨 앞에 밑줄 하시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밑줄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거기 밑줄.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일단.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확산 방지,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 방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좀 넘어가서 보시죠.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124페이지 124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먼저 나오니까 책 순서대로 하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밑줄 해양수산부 장관 밑줄 하시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거기 밑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 목적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이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밑줄 토지 그에 인접한 토지 밑줄 즉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만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왔죠? 자 보면은 맨 앞에 시, 도, 대도시시장 밑줄 하시고 시, 도, 대도시시장 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거기 밑줄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자,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해서 용도구역은 관할 토지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그 쓰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 써놓은 게 각각의 쓰임입니다. 쓰임.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요게 각각의 지정 목적 이 목적들을 가지고 이러한 용도 구역들이 역시 우리 관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점점 성장을 해 나가지만 얘가 무한대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 서울시가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무한정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어디에다가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좋을까요?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해서 외곽 지역에다가 나무들을 심어서 서울이 이 바깥으로 무질서하게 팽창해 나가는 거, 그걸 막는 겁니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것이 어디죠?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이 필요한 것이 군부대 주변입니다. 군부대 주변. 이 군부대 주변을 역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군부대 주변에 막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50층, 60층짜리 빌딩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그날 군부대에서 뭐 하는지 다 감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성의 목적으로 군부대 주변에 개발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권에 가면은 군부대들 되게 많죠. 저도 경기도에서 군 생활했는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 올라가는 우리 집 뒷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고 와, 여기는 식생이 너무 양호하네 라고 하진 않습니다. 식생이 양호하다라는 거는 수령이 30년 이상씩 된, 30년, 40년, 50년 이상씩 된 나무들, 그러니까 쭉쭉 뻗은 나무들, 몸짱 나무들이죠. 전나무라든지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군락을 이뤄서 이렇게 있는 곳, 그런 곳들에 가가지고 와, 여기는 식생이 너무 양호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집 뒷산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이 어디라고 했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데 휴양림이나 수목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곳을 그냥 개발을 해버리면 나무들이 크는데 지금 30년에서 50년이 걸렸는데 이러한 지역을 다시 형성하는데 또 30년이나 50년이 걸리겠죠. 이런 곳의 개발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이죠. 바다 생물들을 보호, 육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즉,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수산자원들을 가장 많이 우리가 채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라도 일부랑 여기 남해안, 양식업을 많이 하는 곳, 이런 데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들은 뭐 요 정도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합니다. 시가화. 자, 그러면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니까 질서 있는 시가화는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질서 있는 시가화는, 자,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도시가 중심부가 형성이 되고, 이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질서 있게 시가화가 되는 모습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균형 있게 형성해 나가는 게 이게 질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도시라는 애는 가만히 놔뒀을 때 이렇게 성장을 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가 서울이고 그 주변에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해보죠. 근데 이 신도시들은 도시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방향성을 띠면서 그쪽으로만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어느 쪽으로 성장할까요, 이 도시는? 4번 쪽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듯이 이 도시도 수요가 몰려있는 이 서울 쪽으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물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서울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해서 원래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니까 이 4번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삐쭉 튀어나가니까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삐쭉 튀어나가니까 이게 무질서한 시가입니다. 무질서한 시가. 이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한 시가를 막기 위해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곳, 이 지역의 시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막아둡니다. 유보라는 건 일단 지금은 안 하는 거죠.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유보시켜두자라는 거. 자, 이쪽으로 도시가 커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 시가화를 막아뒀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죠. 이쪽을 막아두니까 다른 쪽으로 2번, 뭐 1번, 3번 이런 쪽으로 시가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시가화가. 그렇게 충분히 다른 쪽으로 시가화가 됐을 때 이 시가화가 예상되던 곳, 이 지역의 시가화 조정구역 요거를 풀어줍니다. 자, 막아놨다가 풀어주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뚝 같은 것들을 막아놨다가 뚝이 터지면은 물이 확 쏟아지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시가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막아놨던 지역의 시가화를 풀어주니까 이쪽으로 급격하게 시가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동심원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즉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건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곳의 시가화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시켜 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으로 충분히 시가화가 되고 나면 그 지역의 시가화 조정구역 요거를 해제를 해가지고 도시의 모양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동심원처럼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시켜 두니까 이걸 다른 말로 시가화 유보구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얼마 동안 유보시키냐면 아까 밑줄 친 부분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 둡니다. 5년에서 20년 이내 기간 동안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자 일단은 용도구역의 각각의 종류들 그 다음에 왜 쓰이는지 지정의 목적들까지 했습니다. 요거 그대로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를 조금 보도록 하죠.